세상의 모습을 담는 거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담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일의 모습을 담는 게 사진가의 길인데,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진실된 사진을 찍고 그거를 남길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또 길을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죠. 그래도 그렇게 막 그게 나한테 제대로 인식돼서 나는 뭐 누구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진하는 사람이고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요. 장점으로 그러니까 알려져서 이걸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알려진 것만큼 더 알려졌다. 이거는 관심이 없는 일이고요. 대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작품이 대중적인 사진이다. 그래서 어떤 순수한 거라든지 예술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논제로 두고요.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한 사진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그게 시간이 아무리 얼마 걸리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또 준비를, 기다림과 또 더 많은 작업을 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갖고 싶거든요. 그때에서 비로소 정말 그 좋은 작품을 하고, 또 좋은 작품이라는 게 내가 이게 김중만 사진은 좋은 작품을 하는 사진가다.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그 몇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 400장 정도를 과욕을 커다란 목표로 내세우고 살고 있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몇 장이 김중만 사진이 아닌 그냥 사진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남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그렸던 그림은 한 3개월 걸렸었어요. 3개월을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바르고 찍고 지우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5분이면 딱 그 그림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질이 좀 저는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맞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속도에 매료됐기 때문에 사진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우선은 사진을 저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날 카메라가 없었어요.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본 유학생들 찾아가서 카메라 좀 빌려줘라. 이제 한 달씩 빌려서 썼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는 잠잘 때하고 샤워할 때만 빼놓고 카메라가 눈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에 가도 카메라 들고 걸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먹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달렸던 것 같고요. 또 사진을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찍지는 못했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초창기 때는 저는 사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결국은 붓 대신 카메라를 쓴 거죠.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사진을 한 사람들하고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상도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정석대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처음에는 정석적인 사진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 프랑스 국적자였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국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사전에 이 당국의 전시회를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추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좀 묘한데 아무튼 한 번 그런 식으로 추방을 당했고, 두 번째는 분명한 이유는 아직은 모르고요. 일단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어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 당시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행동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귀걸이하고 이런 사람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남들 눈에 좀 튀고, 그게, 잘못 이렇게 오해도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내가 아주 궁극적으로 범법을 했거나, 이렇게, 국가 보안에 위반을 했거나 이런 정도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그 작가로서, 거듭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계기는 됐을 것 같아요. 코케인을 하고 죽을까? 아니면은 그냥 죽어버릴까? 이게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에요. 그리고 코케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죽을까? 아니면 오늘 사진 한 롤을 더 찍고 죽을까? 그거를 8개월 하다가요.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롤씩 찍거든요. 하루에 한 롤씩 찍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사진 현상은 어디가 사는 거니? 그 45분 현상소 가면은 1시간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걸 해요. 근데 그 현상소가 한국 사람이 하던 거였는데 공짜로 해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지나니까 이 주인이 기다리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오늘 찍어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뽑아서 그 친구가 사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이제 돈 안 들고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하다가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딱 나왔는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딱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사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정말 그 약도 끊고요. 다 끊었어요. 끊고 사진만 찍으러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인데요. 이 작가가 이렇게 우울한 거를 왜 하나? 왜 이렇게 우울한 거를 발표를 할까? 하는 어떤 궁금증을 던져주고 또 그거를 안 사는 거죠. 너무 우울하고 외로우니까. 근데 그게 이 작가가 몇 년을 계속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진실성에 대한 이해를 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그게 또 반전이 돼서 작품을 많이 이렇게 사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외로운 사진을 했을 때에는 하나 문제가 있어요. 사는 게 막 즐겁고 웃으면서 외로운 사진을 못 찍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너무나 어두워지는 거죠. 내 스스로가 어두워지고 폐쇄적이고 정말 어두운 거죠.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극복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그 96년, 그러니까 99년도에 가서 비로소 조금 더 그 어두움이라든지 외로움을 좀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준비 기간하고 촬영하는 기간하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은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이유는 돈이 없어서 좀 형편없는 데에서 지내면서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참 소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야생동물 작업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로찌를 위주로, 그러니까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는 로찌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자고 지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고요. 사실은 위험한 거고요. 그냥 그게 이제 아프리카 그 동물 작업은 2번에 걸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9년에 1년 찍었고요. 그러니까 8개월 반 정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3개월 정도 찍었는데 2000년 여름에 가서 찍고 마지막 날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지막 날, 아, 오늘이 끝이다, 내일은 이제 서울로 간다 했을 때 제 첫 번째 생각이 아, 살아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매일같이는 그렇지 안 그렇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생명이나 죽음에 대한 이런 진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게 4m고요. 좀 위험했고요, 그거는. 그리고 보스와나 같은 경우에는, 히포죠. 코뿔소 아니고 하마한테 공격을 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거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마가 오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바로 우리 차 앞으로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만 해요. 차에 타고 찍었는데, 거의, 이거 장례식 치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보스와나가 이제 좀 더 와일드한데, 코끼리 찍으려고 이제 조그만 그 배 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코끼리를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노는 거를 찍으려고 기다리다가, 정말 기다리다가 한 마리가 이제 노는 거를 잡았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가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전복되다시피 그 물결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실제로는 그 강 속에는 악어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빠지면은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의 위험들이 좀 있어요. 또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건 너무나 좋다. 이건 과대평가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거 정말 아니다, 생각처럼.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주 적절한 중립성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서, 좋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좋았구나. 자기 생각보다는. 또 나쁘게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는 거를 풀어서 나가는 거니까 사진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발상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작업인데요.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 강의했을 때 했던 얘기가 사진은 아주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나눠준다면은 사진은 95%가 기술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기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5%가 영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진실성이 없을 때는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력을 놓고 자기 발전을 추구할 때 거기에 진실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진의 영혼이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한 장의 완성된 사진이 될 수가 있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진실성을 담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진실해지고 내가 삶에서 진실한 삶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거인 거고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의 진실성을 담겠다. 이게 그 어떤 방정식의 그 수치도 아니고 이게 진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진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한 장 사진에 몇 장 사진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실성을 지녀야 되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 내가 나의 삶에서 진실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담을 수 있는 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담는 거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담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일의 모습을 담는 게 사진가의 길인데,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진실된 사진을 찍고 그거를 남길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또 길을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광고주라든지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관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서툴고요. 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싫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예술적인 사진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가난에 대한, 문명에 대한 이런 굉장히 철저한 각오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는. 근데 정말 그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다면 그거는 좋은 작가가 아니죠. 예술적인 작품을 하면서 로비를 하고 클라이언트 관리를 하고 뭐를 다 해서 하는 건 그거는 상업적인 작가죠. 실제로 예술적인 작가로서는 그 예술적인 삶, 예술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그 예술가들이 지니고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 어떤 전제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 현실적인 거리감이 좀 있어야 되죠. 실제로는 현실에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뭐 이런 트렌드를 다 알면서 하는 건 예술이 아니죠. 이제 지나온 이야기들도 하면서 뭐 자기가 이제 어려웠던 이야기들 뭐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귀자재가 없으니까 뭐 철조망 잘라다가 다리 기부스할 때 막 이렇게 엮고 뭐 이런 그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뭐 거의 200만 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200명을 살리고 2,000명을 고치고 자기가 평생 한 게 그건데 자기는 너는 어떠냐, 괜찮느냐.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이 내 생각에는 한 200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 돈이 아버지 그 저걸로 충분히 살 수 있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런 게 그 저희 아버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를 물려주고 남겨주는데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야 나는 뭐 그렇게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뭐 돈을 조금 줘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후회하고 뭐가 좀 아쉽고 그게 아니고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생명을 이렇게 다시 주고 또 고쳐주고 그런 어떤 한 인간의 삶으로서는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 하루에 6불짜리 창녀 호텔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LA에서 가장 싼 호텔에서 제가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 6불이면 제일 싼 거죠. 그러니까 뭐 투숙객은 없고요. 그 창녀 호텔이니까. 그건 아주 뭐 수상한 분 한 분. 내가 얼굴 한 번 정도 봤나? 한 분 이렇게 저쪽 방에 있었고 나는 이쪽 방에서 살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계속 이제 창녀들만 왔다 갔다 하는 방이고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끔찍하죠. 끔찍하고 그래서 나는 잘 지냈어요. 그냥 뭐 잘 지냈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뭐 마약하고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죽음에 대한 생각하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냥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고요. 또 생각을 할 수 없는 삶이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왜 사나? 내일이라는 게 나한테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방에서 이렇게, 방을 빌려줘서 코케인 딜러가 와서
팔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실제로는 경험은 한 번이면 족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은, 딱 한 번, 했고, 저는 뭐 운이 좋아서 실제로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그 호텔 이름이 보고 호텔인데, 이름은 기가 막히잖아요. 보고. 진짜 그 VOGUE 보고 호텔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LA 다운타운에 있는데, 그 주인이 한국 할아버지세요. 나는 모르고 들어갔고, 그 새벽에 이제 그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이제 1층에 있는 호텔이 2층에 있는 호텔에 이렇게 조그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딱 카운터도 이렇게 뭐 로비가 있는 게 아니고 철조망으로 딱 되어 있어요. 하도 강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철조망 그렇게 전당포 철조망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서 또 보니까 어느 동양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한국 사람인 걸 내가 알았어요. 할아버지 나 서울에서 추방당해서 왔는데 돈이 없어요. 여기 좀 지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오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손님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투숙객을 안 받는 호텔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머물게 해주셨고, 거기서 한 이제 뭐 8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거기에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게 86년도인데요. 10년 뒤에, 10년, 한 12년 뒤에 제가 LA에서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사진 전시회를 하고, 그 LA에 있는 한국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작품전이 어떠세요? 뭐 어떤 작품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 평상시 하는 인터뷰를 하다가 잠깐 있다가 그 기자분이 저한테 보고 호텔 아시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세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 거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 얘기를 했대요. 그놈이 살아있나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님 눈에는 제가 오래 살 청년은 아니었죠.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보고호텔 그날 그 기자분이 75,000불에 내놨대요. 그래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걸 사서 호텔을 털어가지고 작업실 하나 만들어 보면은 하는데 뭐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은 살 건데요.